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 작전계획, 한미연합 작전계획 작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것이 작계 5027인데 이 5027이 수십 년 만에 작계 5015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큰 작전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북한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초대해서 자세히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작계 5027, 5015 이렇게 변화된 과정에서 작계 5027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왔었는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선 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작전 계획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 구체적인 얘기를 쏙 시원하게 틀어놓기가 사실은 대단히 제한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2급 비밀이라면서요? 그렇죠. 작전 계획은 2급 비밀이고 예. 사실상 공개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가급적 개념 위주로 원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계 5015의 내용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사령관 스케보로티 사령관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했을 때 이게 어디서 흘러나간 것이냐라고 우리 쪽에 항의하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던 내용이죠, 사실은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내용 자체는 민감한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도된 언론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개념 위주로 간략히 국민들께 알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5027 설명해 주십시오. 5027은 이제 위기가 고조되어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대포권 3가 발령이 되면은 한미연합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이 미군들의 정원 전력을 전부 포함을 해서 이런 전력을 가지고 북한군의 전면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네. 자, 그래서 북한이 공격을 만약에 해오게 되면, 이렇게 쳐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방어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미군 증원군들이 얼마나 오고 어떻게 반격을 하게 돼 있었던 겁니까? 뭐 이건 날짜는 구체적으로 실제 계획하고도 또 실제하고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큰 개념은 일단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온다. 해왔을 때 우리는 방어를 하고 방어 이후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이 반격 여건이 조성이 되는 대로 반격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작계 5027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일단 방어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대규모 증원군과 장비들이 오는, 그렇게 돼 있는 개념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방어 이전에도 사실은 위기가 고조되면은 미국의 전력은 가까운 지역부터, 이를테면 일본의 주일 미군도 있고 또 괌 지역에도 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이제 미 해병대도 있고 또 미 본토에 있는 전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착착 그 계획에 따라서 한반도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력이 대략 지금 알려진 것으로선 약 한 60여만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네, 미군이 현실적으로 60만 명이 파견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군이 스스로, 한미연합군 미군이 스스로 작전 계획을 만들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60여만의 미군이 온다라는 가정하에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온다 안 온다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 60만 명이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간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3개월 정도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령 그 뒤에 우리가 반격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 동안에 한반도는, 우리 쪽은,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그 우려도 있고 또 일부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급적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반격을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기에 반격을 할 수 반격을 해서 우리 피해도 줄이고 가급적
통일 여건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예.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예. 자, 그래서 5027이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015로 이제 전환된 것이 이미 전환된 것이죠. 5015로. 5015로 전환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5015는 어떤 개념인지를 좀 그럼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15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예. 네. 지금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가급적 조기에 반격을 하겠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언론에는 북한의 공격 즉시 바로 즉각 반격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 사실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바로 반격을 못 하죠? 반격을 일단은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한 이 북한군이 일단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격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반격 여건 조성의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격의 적절한 시간을 봐서 반격을 하게 되는 그 것이지.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며칠이다 또는 몇 주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가급적 빨리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 6.25 전쟁 때도 봤습니다만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격하는 시간이 뭐 며칠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그건 큰일인 거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시기에 의해서 이제 이 선제 타격이라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수도권을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여건이 있으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협상으로 뭐 전환하든지 이런 아마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도 서울은 절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가급적 그 빠른 시간 내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5027하고 5015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5027에서 5015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뭐 전쟁 수행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폐가 있고 현재까지의 작전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무기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싸우는 방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은 과거 5027이라고 하더라도 2년, 3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왔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이제 5015는 사실상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제 금년도 말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전환하도록 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개념의 작전 계획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과거와 같이 5027과 비슷한 그와 같은 계획을 바꾸면서 명칭은 5015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5015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곧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미사일을 쏠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선제 타격도 하고 북한이 어쨌건 공격을 해오면은 곧바로 타격을 핵시설, 미사일 기지, 또 평양 같은 지휘부 이런 곳을 타격하는 그 개념으로 보도가 돼 왔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보도된 내용에서 뭐 바로 즉각 반격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즉각 반격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왜 어렵죠?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일단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부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그 이순신 합참의장도 말한 것이 적이 만약에 도발을 해오면은 즉시 뭐 전투기도 띄우기 위해서 원점 타격하겠다. 그거는 즉각 그런 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국지 도발을 했을 때는 즉각 대응하고 즉각 응징하고 하는 얘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전면전 6.25 때 같이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렇게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작게 5027이다, 5015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마치 즉각 반격을 하고 또 뭐 선제 타격이 바로 있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지금 잘못 오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제 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선제 타격은 사실상 뭐 이 5015뿐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북한이 2차,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함한 미사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해서 우리에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은 그거는 전시든 또는 전시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록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자위권이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집단적 자위권 하기로 이제 했는데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가의 고유한 개별적 자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위권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결심만 하면은 그런 징후를 식별하는 것이 문제지 식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작전 계획 5015하고는 별도로 그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제가 여전히 들으면서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그러면 북한이 선제 타격을 어쨌건 공격을 해 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면전일 경우에 대응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이제 매년 우리가 워게임을 해봅니다. 네. 워게임을 해보면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 구체적인 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상당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인명의 지금 중시사항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무기 체계라든지 한미연합 전력이 그동안 이 많은 이 전력을 보강해 왔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조기에 반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 즉시 우리가 바로 반격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군님 그 조기라는 것이 대략 며칠인지 그것도 전혀 없는 겁니까 개념이? 나름대로는 날짜가 있는데 네. 그 날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광희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